암흑기라는 표현을 쓰죠. 네. 구단의 암흑기는 어느 구단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구단들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 팀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쭉 보다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대한 명문들도 강등돼서 2부에 있던 시절이 있는 팀들도 있고 막 뭐 저기 밑에서 벅벅 바닥 끼고 있다 올라오는 케이스도 그렇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예전에는 진짜 유럽을 호령하던 명문 클럽이었지만 지금은 또 하브리그에 내려가 있는 팀들도 노팅엄 있고. 포레스트가 좀 그렇지. 그렇고 아스톤 빌라도 한동안 좀 그랬고 그렇지. 리즈도 얼마 전까지 그랬잖아요. 네, 그런 팀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상위권에 보고 있는 팀들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그리고 또 뭐 요즘은 상위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상위권의 도약을 다시 해야 되는 아스날은 네. 모두 다 현재 진행 중인 암흑기였거나 암흑기가 있는 그리고 그 암흑기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봤던 팀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교를 한번 해보자. 리버풀도 암흑기가 길었었잖아. 정말 심했죠. 질라테닉스 있을 때랑 감독 호지슨일 때랑 이럴 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클럽이 그것을 건져냈고 정말 건전했죠. 네, 아스날은 저는 아직은 일단 암흑기라고 암흑기 생각해야 된다고 중이고. 봐요. 왜냐면 지금 시즌이 끝난 게 아니니까. 맨유도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죠. 네,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일단 잘 끝냈지. 훌훌 털어낸 네. 리버풀 얘기부터 리버풀 하겠습니다. 보죠. 감독 거쳐간 감독들, 이 암흑기의 시작은 물론 이제 정말 리버풀 구단의 암흑기는 그 예전에 이제 울리에 감독 부임 전에 제라드 울리에. 90년대 막 이런 때 있잖아요. 있었죠. 역사적으로는 그때도 해당되는데 네. 여기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게 최근 우리가 네, 최근. 많이 봤던 거. 그렇죠. 자, 2009, 2010 시즌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때부터 챔스 조별리그에서 떨어지고 그래. 리옹, 피오렌티나 이렇게 같은 조에 있었는데 그때 조별리그에서 밀려나서 유로파로 갔어요. 그리고 리그 성적도 떨어지면서 7위로 떨어지면서 아예 챔피언스리그를 못 나가기 시작했던 때가 0910 시즌부터입니다. 베니테즈 감독의 마지막 시즌, 이때가 또 질레트 힉스가 구단을 막 망쳐놓고 있을 때였고 네. 그 이후에 이제 FSG가 구단을 인수해서 잘했어요. FSG는 구단을 정상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FSG는 칭찬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암흑기도 있었죠. 케니 달글리시가 감독이었는데 너무 옛날 사람이었고 사실 구단에 빼놓을 수 없는 초 레전드지만 맞아요. 네. 근데 너무 옛날 사람이었어요. 너무 롱패스 위주로만 가니까 잉글랜드 북부 사람 진짜 좋아해. 케니. 그 예전에 그 다우닝 그런 애들 대수 henderson, 때려왔잖아. 찰리 아담 나 그때 또 앤디 캐롤도 있었고 뭐 맞아. 잉글랜드 선수도 진짜 환장한 노릇이었죠. 그리고 브랜던 로저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 감독도 결국 암흑기의 한 일원이었고 위르겐 클롭이 마지막 이제 유로파 준우승을 했던 2015-16 시즌까지를 저는 암흑기로 규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와서 지금은 이제 유럽에서 가장 강한 클럽. 네. 다시 예전의 그 리버풀의 위용을 찾은 상태죠.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선수들 나이 먹잖아요. 제가 볼 때 핸더슨 한 34, 살라 막 37 이래도 막 주전하고 있을 것 같은 약간 불길한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막 그 백업에 카이데 고든 이런 애들 막 있고 네. 피파 오버는 막 72 이런 선수들이 후보에 있으면 리버풀의 암흑기는 또 시작이에요. 근데 이대로 가면 좀 불안하다. 아직은 아니지만 자 리그 성적을 보면 7위, 6위, 8위, 7위 1314 때 아쉬운 2위. 그리고 6위, 8위. 순위가 좋지 않았다. 정말 안 좋았죠? 진짜 네. 이렇게 보니까 좋지 않았다. 이 시기가 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들어간 직후 때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네. 얼마나 놀림감이 됐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리버풀 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놀림받는 게 깔리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맞아. 진짜 그랬어요. 말 그대로 조롱거리. 그런 어떤 화나는 장면들이 있었고 국내 컵 대회나 국외 컵 대회도 이 암흑기 기간 동안 별로 의미 있는 장면들이 없었습니다. 딱 하나 무관을 깼던 2011-12 시즌 킹케니와 함께 했던 캐피탈 원컵 우승. 이 리그컵이죠. 네, 이것도 카디프 시티하고 챔피언십의 카디프 시티하고 그 승부 차이까지 가면서 그때 국내 중계가 HD 중계가 아니었어요. 저기 그 인터넷으로 네이버에서 봤는데 4대3 비율이 와이드를 억지로 이긴 거 있잖아요. 그것도 찰리 아담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페널티킥 실축을 했던가 그럽니다. 근데 카디프 시티의 그 앤서니 제라드라고 스티븐 제라드의 사촌 동생인가 그럴 거예요. 조카인가 조카는 아니겠다. 사촌 동생. 그 친구가 실축을 해줘서 겨우 리버풀이 우승을 했고 그 이 경기도 따라잡는 과정들 보면 진짜 기가 막혔죠. 근데 이 경기가 제 생일날 열렸던 2012년 2월 27일 날 열린 경기여서 기억이 많이 납니다. 준우승 한 번이 있었어요. 맨시티한테 결국 캐피탈 원컵 우승을 못하면서 준우승을 했고 유로파리그도 세비야에게 이제 아쉬운 준우승. 그 현지 리버풀 팬이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명짤이 있죠. 세비야에게 준우승을 했고 그래서 이 암흑기는 7시즌으로 보는데 무관 시즌은 무려 6시즌이나 되고요. 이 동안의 주요 영입 실패작 다우닝의 1,900만 파운드를 태웠고요.
마르코비치의 2,085만 파운드를 태웠고요. 얘는 근데 리버풀 소속으로 되게 오래 있었잖아. 그 저기 마르코비치 보면 막 임대 엄청 댕기면서 진짜 그래요. 근데 사실 리버풀 유니폼 입은 게 기억도 안 날 맞아. 정도인데 무슨 포텐셜을 받는지 이 생각이 들고 앤디 캐롤에게 3,420만 파운드를 버렸습니다. 크리스티안 벤테케에게 3,880만 파운드. 물론 뭐 펠리스한테 다시 팔 때 나쁘지 않은 금액을 받았지만 어쨌든 실패죠. 이때 리버풀이 이제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아요. 왜 이렇게 B급만 사오냐. 맞아요. 제대로 된 애를 사와야지. 와, 이 시기 진짜 어떻게 축구를 봤나 싶은데 보면 돈은 또 안 쓴 것도 아니야. 이게 애매한 거야. 근데 무서운 게 과거 미화라 그러잖아요. 제 고등학교 때가 담겨 있어서 그런지 축구는 재밌게 봤어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래. 요즘 보면 축구를 보는 것 자체가 재밌는 거야. 그런 거 그냥. 같아요. 왜 고등학교 때니까 맞아. 또 어릴 때니까. 그랬지만 참 지독했던 때, 특히 그 1314 준우승 때 엄청난 놀림을 받았던 거 생각하면 그치. 속상할 일입니다. 자, 아스날로 넘어가 보죠. 아스날은 암흑기를 언제부터 봐야 될까요? 이거를 생각하기 나름인데 리그 우승을 못한 타이밍부터 0506 시즌이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준우승을 했지만 리그에서는 어려웠어요. 네. 그때부터 생각해보면 부침이 계속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4아스날 그다음에 4 챔피언스리그 16강 그렇죠. 이때부터 아스날은 우승과는 거리가 먼 팀이 됐다라고 하면서 길게 암흑기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조금 축약해서 보자면 벵거의 말년 그러니까 챔스를 못 나간 타이밍부터가 진짜 암흑기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시선을 갈릴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와서 봤을 때 사실 4위 챔스 16강 했을 때는 구단의 어떤 그 긴 미래를 위해서 선택을 이제 그걸로 한 거 아니야? 새 구장 건설. 그렇죠. 네, 에미레이트 스타디움. 네, 근데 그때 이제 또 부동산 문제가 겹치면서 하이버리 스퀘어가 제대로 판매되지 못했고 그렇죠. 네. 이런 생각지 않은 변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잘 버틴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암흑기라고 보는 거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본다면 오히려 다른 팀의 사정이나 이 지금 돌아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잘 버틴 기간이다. 그렇죠. 진짜 암흑기는 챔스를 못 나간 다음부터다. 그러면- 라고 보는 게 저는 그게 더 맞다고 봅니다. 딱 2016-17 시즌부터는 네, 맞아요. 그 전까지는 챔스를 나갔고 2016-17 시즌 하필 또 자카가 영입된 시기이기도 네, 하고요. 그러잖아. 아스날과 벵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타이밍이랑 자카가 들어온 타이밍이랑 겹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카에 대한 평가가 아무래도 아스날 팬분들은 조금 더 아쉽게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암흑기를 환산해 봤을 때 그 이제 리그 우승권에서 멀어진 기간부터 보자면 2005-2006 시즌부터니까 너무 길잖아. 0506이면 종윤이 형 원투펀치 나가셨을 때 맞아. 나 번개맨 때야. 그러니까요. 나 군대도 가기 전이야 그때. 하이버리를 홍구장으로 썼던 마지막 시즌 0506. 근데 이거는 너무 좀 길어요. 그러면 너무 길긴 해. 17시즌이 암흑기라는 네. 뜻이기 때문에 말이 되냐? 지금 입문하신 분들은 다 지하에서부터 출발하신다는 그렇지.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 2016년부터 짧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6시즌 다음 시즌까지 만약에 암흑기잖아요. 그러면 리버풀과 똑같은 시기입니다. 그렇지. 7시즌이 되는 거고 거쳐간 감독들은 벵거, 에메리, 아르테타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뭐 중간에 짧게 융벅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 빼고 그러면 이제 2016년부터의 그 리그 성적을 보면 5위, 6위, 5위, 8위, 8위 그리고 현재 4위. 그러니까 88이 커. 88이 88이가 크죠. 네. 88이가 되게 커요. 그렇죠. 192082, 2021-8이죠. 이때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전까지만 해도 계속 44, 344 하다가 2015-16 시즌에 2위 한번 했었잖아요. 그치. 그런 거 보면 역시 잘 버틴 기간은 2010년대 중반까지였고 그 이후에는 버티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내 컵 성적을 좀 볼게요. 이 암흑기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 FA컵 때문에 생각보다 생무관인 타이밍은 아주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FA컵을 또 간간히 왜냐면 벵거와 아스날이 FA컵에서는 강자였기 때문에 네. 그 이제 2016-17 시즌에 우승을 할 때도 준결승에서 맨시티 잡고 벵거 맞아요. 감독이 0506 4강 때 그 비아레알 잡고 환호를 했듯이 기억나요? 그때 펩가르디올라랑 좀 등진 방향으로 야 이렇게 좋아했던 그치. 그 멋진 장면. 네. 그게 이제 FA컵 우승으로 이어진 장면이었습니다. FA컵 우승 2번 있고요. 이 캐피탈 원컵과 카라바오컵을 모두 잡아야 되는데 2016-17 시즌부터니까 카라바오컵이라고 칭해야죠. 그러면 2017-18 시즌 준우승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FA컵 우승 2번, 카라바오컵 준우승 1번 이렇게 암흑기 동안 있었고 국외 대회에서의 컵 성적을 보면 일단 유로파리그 준우승이 2018-19 시즌에 있었죠. 그리고 이외에는 2016-17 시즌이 챔피언스리그에 갔던 아스날이 유일한 이 토너먼트를 뛰었던 시즌인데 그때도 최종 성적이 16강이었습니다. 딱 이렇게만 정리가 가능한 아스날의 암흑기였고요. 무관 시즌은 이 6시즌의 암흑기 동안 무관 시즌은 그래도 3시즌 절반 정도. 네, 국내 컵 대회 우승이 있었기 그치. 때문에 FA컵이 역시 아스날을 좀 구해준 셈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주요 영입 실패작들이 뭐냐? 페페.
맞아요. 네,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페페 생각해요. 크고요. 그다음 제 아스날 암흑기 신호탄 자카. 네. 어. 지금까지 봤을 때 일단 무관 시즌은 FA컵 덕분에 좀 짧고 다행히 FA컵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시간이 있어서 리그에서의 아쉬운 성적이 좀 환기됐던 기간들이 있었고 국외컵 성적도 어쨌든 유로파리그 준우승을 했던 어떤 그 시기는 괜찮았었죠. 결승이 좀 아쉬웠지만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 보면 데미지가 덜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주요 영입 실패작 이거 보잖아요. 혈압이 확 오릅니다. 페페 6,670만 파운드, 자카 3,750만 파운드, 무스타피 3,420만 파운드, 미키타리안 물론 이거는 뭐 산체스와의 수합이었습니다. 수합이지만 트랜스마크트 기준으로의 금액 책정을 보면 2,840만 파운드, 루카스 페레스 1,670만 파운드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워낙 크고 실패 규모도 커요. 그렇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스날은 이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데미지를 받았다. 이제 아스날 그 리버풀이 놀림을 많이 받았던 것처럼 아스날도 이제 조롱의 놀림 많이 대상, 받았어요. 네, 조롱의 대상이 됐죠. 맞아요. 사실 아스날도 조롱의 대상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스날이 이제 완전 선녀였던 거지. 칭찬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아스날도 이렇게 좀 지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맨유도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자, 암흑기 퍼거슨이 떠난 뒤부터 봐야 되죠. 그러면 이 리버풀과 아스날을 지금 넘어서는 9시즌째입니다. 길다. 게다가 그러니까. 올 시즌 아스날은 그래도 상위권 경쟁에 좀 더 본격적으로 올라가 있는데 지금 맨유는 훨씬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 경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이제 아쉬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쳐간 그렇구나. 감독들 모예스, 반할, 무리뉴, 솔샤르, 랑닉 일단 숨이 막히죠. 그리고 리그 성적 7위, 4위, 5위, 6위, 2위, 6위, 3위, 2위, 7위 2위가 그래도 두 번 있긴 했어요. 그렇긴 하네. 그렇긴 하지만 중간중간 좀 떨어지는 시즌들이 있죠. 근데 이제 2위이긴 합니다만 1위와의 승점 차라는 걸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더 아쉬운 감이 있죠. 그나마 맨유가 좀 위안 삼을 수 있는 거는 리버풀이나 아스날이 뭐 8위와 같은 성적을 했을 때 윗순위 팀들하고 되게 격차가 더 벌어지고 그렇지. 훨씬 추락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맨유는 챔스권에 멀어진 시즌이 있었다 한들 그래도 유로파권은 진입하는 시즌들이 리그에서 있었다. 그래서 리그에서 아스날, 리버풀만큼 폭삭망한 시즌은 다행히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네. 그렇긴 합니다. 국내 컵 성적 FA컵 우승 한 번 있었고 준우승이 한 번 있었고요. 카라바오컵 우승 한 번 있었는데 FA컵 우승은 바날 감독이 맞아. 춤을 추는 앨런 파듀 상대로 넣었던 링가드의 골 덕분에 우승을 했고 카라바오컵은 이제 무리뉴 감독 때 사우스햄튼을 잡고 그치. 결승에서 우승을 했었죠. 국외 컵 성적은 이 암흑기 9시즌 동안 챔피언스리그 최고 성적이 8강밖에 안 됩니다. 1314 때 모예스 때 한 번, 1819 이 무리뉴 때 정확히는 이제 솔샤르 임시 감독 때 한 번. 맞아요. 이렇게 또 이 두 번의 8강이 있었고 대신 이제 유로파 우승이 한 번 있지. 맞아요. 무리뉴가 있었던 거. 무리뉴가 했는데 아약스를 상대로. 그렇죠. 그때 2016-17 시즌 우승이 있었고 지난 시즌 솔샤르 감독의 비아레알 상대 준우승이 있습니다. 있었고. 자, 근데 무관 시즌은 이 암흑기 9시즌 중에 6시즌이나 되고요. 저는 여기서 맨유도 결정적으로 주요 영입 실패작에서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저는 여기 진짜 피해 규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맨유 팬들이 그 보드진에 대한 어떤 그 화가 있는 거야. 분노가 있죠. 한이 제대로 있어요. 된 이 기조 없이 돈을 많이 썼는데 성과가 없고 글레이저에 대한 어떤 분노가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금액 규모들을 한번 보세요. 포그바 8,750만 파운드. 게다가 이번에 팀을 떠나면 FA입니다. 네, 폭판 실패입니다. 실패죠. 난 실패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루카쿠 7,060만 파운드. 그리고 디마리아 6,250만 파운드. 날라갔죠. 진짜 날라갔죠. 어, 이거 참 7번 준 것도 그렇고. 마샬 5,000만 파운드. 망했죠. 망했어요. 미키타리안 3,500만 파운드. 안 됐고. 물론 그 이후에 뭐 수합 딜을 했는데 수합 딜을 해서 데려온 선수도 하필 알렉시스 산체스. 그치. 안 됐고. 네, 마이너스 딜이었고. 피아노 치는 게 이제 최고의 업적이지. 맞아. 네. 연주는 좋았어요. 네. 반더베이크 3,250만 파운드. 지금으로선 실패죠. 이렇게 주요 영입의 실패작들이 물론 맨유가 쓸 수 있는 돈의 규모는 앞선 두 팀보다 훨씬 큰 팀이긴 해요. 워낙 메가 클럽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실패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 제가 여기에 이제 자주 드리는 얘기인데 네. 뭐가 차이가 있냐 이 팀들 사이에 라고 한다면 전 리버풀이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전적으로 봤을 때 맨유가 가장 강력하기 그렇죠. 때문에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팀은 되게 컸을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모든 팀에 암흑기가 있어요. 네. 난 그렇게 생각해. 현대 축구가 상업화가 아주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돈이 있는 팀들은 암흑기가 있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졌고 예전처럼 정말 이런 팀들이 순식간에 강등당하고 이런 일들은 예전보다 훨씬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리버풀에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제라드가 있었다. 그러니까 구심점이 있는 팀과 없는 팀의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암흑기 때 축구 좀 그래도 재밌게 봤어요. 네. 제라드가 있으니까. 구심점이 있으면 버팁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심점 클럽이 들어온 거야. 맞아요. 그 사이에 반다이크라거나 핸더슨 같은 새로운 구심점이 생겼어. 그리고 루이스 수아레스 한 시즌 진짜 대단한 그랬죠. 활약했었고. 아스날은 벵거 이후에
구심점이 없습니다. 여전히 팀에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거를 어린 유스 출신이든 데려온 애들이든 아르테타가 그렇게 좀 배치해서 이걸 약간씩 바꿔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램스데이, 화이트 이렇게 그렇지. 토미야스 이렇게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야. 사카, 스미스로우 예. 이런 어린 아스날 출신 선수들과 배합이 되면서 좀 긍정적인 신호가 약간은 있다고 보여요. 네. 맨유가 긍정적인 것은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클럽이고 돈을 많이 버는 클럽이기 때문에 돈은 있지만 이 팀은 과연 지금 구심점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애매하다고 봅니다. 뉴스에서 올라오는 선수들 레시포드 어제 저 계속 깠죠. 그 세컨볼 반응하는 네.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 장면들도 그렇고 이제 랑닉이 디렉터로 가면서 구단 정상화를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조금씩 선수 수급이 더 영리해지고 그렇지. 팀의 컨셉이 잡힐 것이다. 네. 아직 뭐 엄청난 큰 이적료를 지불하고 데려온 맥과이어랑 완비사카도 은근 애매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어떻게 좀 안착시키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아 그게 커. 네. 난 리버풀이 클럽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제라드에 있었다고 봐요. 맞아요. 네. 맨유는 그래도 중간중간 좋은 하라 그랬던 선수들이 있었다 한들 브루노 페르난데스처럼 그렇지. 그런 선수들이 있었다 한들 이제 새롭게 출발하려면 랑닉 체제에서의 디렉팅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구심점이 될 만한 선수가 네. 만약에 팀 내에 없다면 좋은 스카우팅으로 팀워크를 만들어야 돼 그걸. 맞아요. 네. 근데 참 암흑기가 벌써 맨유가 가장 기네요. 9시즌 때라는 그렇지. 거.